예, 하지만 회사 안팎으로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종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 기자, 우선 매각의 원인이 됐었던 경영 정상화가 예. 시급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2조 5천억을 들여서 이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현대산업 컨소시엄이. 근데 이 가운데 사실 대부분 2조 1,700억 원은 유상증자에 들어갈 돈입니다. 이 유상증자가 다음 달쯤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게 이제 아시아나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 이제 쓰일 돈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금이 아무래도 늘어나게 되니까 부채 비율도 지금의 660%에서 277% 수준으로,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그만큼 재무 안전성 부분에서는 일단 한시름을 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에도 이미 좀 나서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고 5월과 이달 들어서 희망퇴직, 그러니까 올 들어서만 2번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에어 부산이나 에어 서울의 매각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에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선 요금을 3% 이상 올렸고 효율성이 낮은 1등석을 폐지하는 등 수익 극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즘 항공업계 상황이 좀 좋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이제 한눈에 아실 수 있는데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따른 불매 운동이 본격화된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면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흑자를 내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나는 570억 원의 적자를 내서 2분기 연속 적자를 낸 상황입니다. 사실 대한항공도 흑자를 내기는 했지만 1년 전에 비하면 이익 규모가 70%나 줄어들 정도로 항공업계가 상당히 좀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 일본 불매 운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저비용 항공사들과의 경쟁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했다고 해서 치더라도 단기간에 수익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안팎으로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카드는 뭘까요? 예.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카드는 역시 범현대가의 지원,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표가 나오겠습니다만 범현대가에 있는 다양한 그런 계열사들, 이 계열사들이 현대항공 계열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물류나 국내외 항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현대산업개발과 범현대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범현대가 계열사들과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예, 아시아나가 그동안 사실 고장, 또 사고 이런 게 좀 잦았습니다. 뭐 네.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고객들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안감이 컸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새 주인 교체로 항공기 정비, 부품 교체, 또 심지어는 이제 새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낳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서비스들도 아마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운임요금 인상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도 좌석요금 등 인상 같은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 비용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